자, 어제 이제 오늘 딱 눈 음. 뜨셔가지고 미장 보신 분들은 좀 의아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눈 뜨고 찾아봐도 오를 이유가 없는데 국채금리 10년물이 좀 올랐다고 해서 지수 3대 지수가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어제 아시아 증시부터 얘기를 하면은 네. 우리나라만 유독 두들겨 맞았죠. 어제 와 저도 이런 적이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일단 뭐 내일이 오션 만길이잖아요. 아우, 변동성이 어제 큽니다. 외국인 선물이 1조 4천억을 매도를 깜짝 했는데 놀랐어요. 막판에 4천억을 추가로 더 매도했어요. 1조 8천억. 이게 제가 좀 안 찾아보긴 했지만은 아마 최고 기록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네. 이 친구가 이번 만기일 것까지 외국인이 하방을 세게 잡으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딱 환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과 일본은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봉쇄가 완화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자금이 쏠리는 그렇죠. 게 아닌가. 부양안도 있었고 또 그쵸. 그리고 일본은 20년 만에 엔저. 엔화가 그래서 수출 기업에 대한 호조. 그러면 우리는 그러니까 원화 약세인데 그죠? 그죠. 물론 네. 구체적으로 두들겨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이제 선물 시장에서도 계속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힘든 시장이 되겠구나 했었는데 물론 이제 내일 저녁 이제 9시 반에 이제 CPI가 발표가 되고요. 왜냐하면 저널에 8.3%였던 건데 이번 컨센 자체도 8.3입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그게 좀 의아했어요. 사실 네, 지난달이 아니죠. 4월달 CPI가 그러니까요. 예상치가 8.1이었고 네. 근데 예상보다 상회해서 0.2%포인트 해서 8.3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이번 달에는 기대해봐도 된다. 그죠. 유가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그랬는데 그렇고. 컨센 자체가 지난달 발표치랑 동일하다는 거는 피크아웃을 시장에서 진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맞나? 아니면 오히려 보수적으로 좀 높게 잡고 실질적으로 컨센보다 조금 낮게 나왔을 때는 그나마 우리 마음에 안도 심리가 있으니까 그런 걸 노린 걸까요? 사실 저번 달에 변수가 됐던 게 주택 가격이었잖아요. 사실 맞죠. 근데 그 와중에도 50bp도 이제 인상을 했고 총 75bp가 4월부터 인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과연 또 이 주택 가격을 못 잡았나라는 새로운 변수가 과연 이번 내일 CPI 발표를 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컨센보다 좋게 나오게 되면 시장은 환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일단은 뭐 그래서 좀 경계감이 컸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CPI가 사실 자동차만 봤었던 이유가요. 3월 달에는 그죠. 중고차 가격이 가격. 높게 나와서 그랬기 때문에 4월 달에 CPI는 그걸 주시하자 했는데 다른 데서요. 마치 풍선 맞아요. 효과처럼 한쪽을 눌렀는데 다른 쪽이 나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달에는 우리가 그럼 뭘 좀 봐야겠습니까? 그만큼 사실 주택 가격 제일 잡을 수 있는 게 금리잖아요. 그만큼 근데 얼마만큼 인상을 했는데 인상을 했으니까 이제 주택 가격이 그만큼 잡았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이번 시장에서 인플레를 잡을 수 있는 건 맞아라는 이제 의구심이 가면 더 세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 최근에 그래서 9월달 금리 인상 여부가 계속 시장에 나왔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9월달 안 한다는데 갑자기 한다고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또 시장이 또 충격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번 이게 CPI가 중요했던 이유가 아마 좀 그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도 지금 하나의 스탠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각자 도생을 하는 걸까요? 뭔가 말하는 게 그죠. 다르고 그리고 어제 이제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 맞아요. 발언을 보시면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수준이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발언을 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냥 흡수가 돼버린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오히려 이제 인플레를 강력하게 잡겠다는 말 한마디로 쭉 올라갔었는데 사실 옐런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등장했을 때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이제 5월 말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파월 의장을 만나면서 일시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좀 본격적인 뭐 인플레를 잡기 위한 뭐 저가 매수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선 일시적이란 말을 쓰면 그렇죠. 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가 시장의 변동성 2~3% 왔다 갔다 해버리는 상황이라서. 그것도 그런데 팬데믹 때부터 그죠. 코로나도 일시적이라고 했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뭐 시장을 안정시키고 잠재운다는 취지는 알겠지만 섣불리 지금 현 상황이 어떻다고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장 전에 체크리스트 또 보면은요. 성장률. 세계은행에서 세계 성장률이 2.9%까지 낮췄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전 전망 보고서가 1월 달에 나왔습니다. 사실 1월 달에 이제 그때 한 3.9%인가 4.1%인데 근데 지금 2월부터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전쟁도 생겼죠. 있고. 중국 봉쇄도 있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 전망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더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내년입니다. 내년에도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약 2.2% 정도까지 더 빠질 수 있다라고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제 가이던스를 얘기를 했던 부분이긴 한데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이게 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신흥국 시장까지 70년대 석유 대공황과 비교를 얘기를 하면서 좀 성장률에 대한 좀 불안 심리를 좀 자극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부분은 어제 시장에서는 크게 좀 자극이 안 했고 결국 그거 옐런 이제 네. 재무장관의 좀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좀 반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연준에서 하는 스탠스를 보면은 인플레이션 잡겠나라고 의구심을 갖던 것들이 옐런 재무장관이 이렇게 강경 발언을 했지만 인플레이션을 잡는 기대 심리로 시장이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대부분 다 보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뭐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뭐 4월달 무역 적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이 중국에서 이제 수출품이 안 나오니까 미국에 수입할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 적자에서 수출은 많이 나왔는데 수입이 전월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전년 대비해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무역 적자가 19%나 줄어버리는 상황이 나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시장 자체는 중국이 완화가 빨리 돼야 되고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나야 인플레이션 뭐든 잡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나오는 CPI부터 좀 그죠. 확인하고요. 그 다음 주에 나오는 FMC부터 좀 확인하고요. 아 참. 요즘 시장에 대해서 보는 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진짜 존버가 맞을 것인가. 이런 시장을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을 잡고 저가의 분할로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인지 이제는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시장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분할 매수하면 언젠가는 우상향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는 그 말을 조금 확신을 몇 %나 줄 수 있는지 그죠. 의구심이 좀 드는 대목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또 저희가 그죠. 잠시 후에 직진남과 함께 다뤄볼 예정이니까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네. 그 전에 또 체크하실 게 있을까요? 뭐 종목별로 잠깐 뭐 1분 정도 얘기를 하자면은 종목별? 어제 타겟 네. 가이던스 하향을 했죠. 네. 그러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사실 지금 지난번에 비해서는 뭐. 소매업체가 지금 계속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3분기는 괜찮아질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크게 반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타겟 관련해서 이제 이런 소매업체들이 다른 종목들에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서서히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그런 매크로적인 얘기도 중요하겠지만은 이런 업종별에서 나오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국내에 대한 그런 소매업체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실적은 어떤 시장에서도 가장 하방을 음. 지지해주고 다져주는 요소긴 한데 과연. 과연. 근데 그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매크로 지표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목 얘기 하시니까 저는 우주항공 좋아하시는 거. 밑장에서도 잘 갔더라고요. 좋아하기보다는 네. 국장에서도 사실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올랐다? 득을 많이 본 종목이나 뭐 섹터가 뭐냐 하면 우주항공이 슬금슬금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은 흐름을 보였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어라도 이제 그런 이제 국방부와 관련된 무기나 이제 비행기에 대한 수요가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난다고 해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네들도 방어를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최근에 폴란드도 자꾸 이제 뭐 K 제가 뭐 전투기 이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입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들이 조금 향후 더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이 참 그렇다 보니까 많이 오른 것도 이제 들어가기는 또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구실이 있는 것 같고요. 뭐 네. 확실한 건 없습니다만 좀 고민이 많이 되는 분위기입니다.